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제4강이고요. 자, 색채 기능 파트 제3단원 들어갈게요. 자, 색채 조절부터 볼게요. 자, 색채 조절이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뭐가 있다? 목적에 의한 색의 기능적인 사용과 환경에 따른 계획적인 채색을 말한다. 자, 색채 조절에 관련된 뜻과 기능에 관련돼서는 매회 출제가 돼요. 색채 조절 효과가 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제가 이제 빈도수를 이제 그런 거 각각 정리를 해보면서 색채 조절은 항상 나와요. 문제 매해.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을 잘만 들으면 한 문제는 무조건 건진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색채 조절 같은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기에서 기사랑 산업기사 둘 다 그 2교시 문제가 어떤 색채 조절에 관련돼서 어떻게 배색을 하느냐 이런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실기 때. 자, 색채 조절에 있어서는 색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원근감이다. 가깝고 먼 거. 자, 가까운 거는 뭐예요? 진출색이 가깝고 후퇴는 한색 계열이 뒤로 나가 보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나오는 걸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줄 때는 색의 원근감 고려해주고, 냉난감은 뭐랑 딱 영향이 있을까요? 색상과 영향이 있겠죠? 난색일수록 뭐다 따뜻해 보이고 한색일수록 차가워 보이고 뭐 그런 것들. 자, 대소감은 좀 명도랑 관련있다 볼 수 있어요. 고명도 계열일수록 좀 더 커 보이고 저명도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블랙 드레스와 흰색 드레스를 입었을 때 블랙 드레스 입었으면 더 날씬해 보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난색감 뭐 읽어보시고 따뜻한 느낌을 조성하고, 한색은 그래서 더운 방에는 차가운 계통의 색을 사용해줘야겠죠. 안 그래도 더운데 또 다 빨간색으로 있으면 더 덥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울 때는 거기를 좀 따뜻한 색깔들. 그래서 겨울에는 어떤 이불이라든가 이런 건 좀 따뜻한 색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좀 차가운 색상의 이불을 덮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그런 느낌을 더 받겠죠.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자, 남양과 서양에는 차가운 색. 왜냐면 더우니까. 북향, 동양 추우니까 따뜻한 색계통.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자, 지나치게 낮은 천장에 차가운 색을 칠하면 천장이 높아 보이며 왜일까요? 왜냐? 차가운 색은 한색은 후퇴돼 보이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고, 넓은 반병에 따뜻한 색 계통을 칠하면 그 넓이의 조절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내 환경색은 천장을 가장 밝게 허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명도, 자, 고명도, 저명도, 그리고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갈수록 명도가 낮아질수록 어떤 느낌 들어요? 명도는 색의 뭐와 연관이 있다? 색의 무게감. 점점점 명도가 떨어질수록 점점 더 색이 무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장과 벽과 바닥이 있다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야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들겠죠. 만약에 천장이 되게 무거워 보이면 먼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뭐 이런 순으로 점점 이렇게 명도를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안정감이 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인테리어에 관련돼서 실기 시험 문제 나올 때 정말 키포인트로 무조건 되게 중요한 어떤 그게 있어요. 실기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좀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점수를 잘 받는 답안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써주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차나 자동차 외부에 따뜻한 계통을 칠하면 눈에 잘 띄죠. 왜냐하면 난색의 진출색이고 굉장히 주목성이 한색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좀 더 팽창해 보여요. 더 크게 다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싸울 때 옛날에 뭐 군대라든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싸움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쟤네한테 위협감을 주고 싶고 우리가 되게 강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한색보다는 난색을 입는 게 좀 더 강해 보이죠? 그쵸?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초록색이나 파란 계통은 차가운 후 눈에 띄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효과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내가 뭔가 힘으로 제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난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색채와 능률. 자, 색채 조절이 잘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에 매번 출제되는 어떤 그런 문항들이다. 하나씩 읽어보면요. 효율이 높다. 뭐가? 조명.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와 기분이 조성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한 카페를 가면 굉장히 무슨 작업이라든가 공부가 좀 잘 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색채 배색이라든가 분위기가 차분한 분위기를 잘 조성을 했고, 어떤 데 가면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색채와 연관이 있다. 특히 눈의 피로. 그래서 고채도 색상들이 많이 돼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감을 잘 느껴요. 특히 마티스, 야수파의 마티스 그림을 오래 보고 있다고 보면은 눈에 잔상이 많이 남아서 눈이 금방 피로해진다. 그래서 차분한 색, 명도가 떨어지고 저채도 색이 어떤 이런 천장색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어울린다 볼 수 있겠죠? 안전 유지, 이건 안전색들을 잘 활용했을 때 공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빨간색이라든가 주황색 뭐 이런 걸로 위험 표시를 딱 해줘야지 사고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의 발생이 줄어든다 라는 거. 정리정돈 청소 잘 되고 건물의 시설물의 보호와 유지하는 데 좋다. 예를 들어서 저 정리정돈을 할 때는 파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 같은 거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과목, 뭐 학교마다 다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파일에다가 뭐 색상별로 구분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 마케팅은 뭐 무슨 색깔, 그리고 뭐 디자인 사조, 뭐 기초 디자인은 뭐 각각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을 해두면 정리정돈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찾을 때도 시간을 또 절약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 색채가 어떤 능률과는 뗄래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자, 병원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과 또 뭐가 있죠? 여기 책에는 일단 병원만 넣었는데 병원과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병원에는 대부분 청록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눈의 피로, 우리가 빨강의 보색이보다 빨강의 보색이 청록, 노랑의 보색은 뭐예요? 파랑이죠, 이렇게. 외과 의사들은 특히 중요하죠. 피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피가 되게 강한 빨강이라서 굉장해서 외과 의사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렇게 많이 잔상이 오랫동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색으로, 보색으로 그 잔상 효과를 없애주는 역할도 한다. 그것도 문제 자주 나오고요. 장시간 볼 대상물에 대해서는 고명도, 고채도는 피한다. 왜냐하면 명도가 높거나 채도가 높으면 금방 눈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피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주로 우리가 뭐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는 어떤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채색 계열이 좀 좋죠. 그쵸? 실내에 있어서 조명의 특성을 이용해 조명 효율을 높여야 되고, 색채의 심리 효과 이용해서 그 방식의 이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자, 거주 공간의 밝기는 약간 어둡게 조절하고, 공부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책상은 굉장히 밝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서재냐,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런 서재냐, 아니면 침실이냐. 침실도 너무 밝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어느 용도에 따라서 빛도 백열등이 적당하냐, 뭐 형광등이 적당하냐, 그리고 그 빛의 밝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각각 다 다양하게 조절이 돼줘야지 우리가 여러모로 그 눈의 피로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설명은 어떤 효과를 말하는 것인가? 조명의 효율이 높다, 정리정돈 청소가 잘 된다, 안전유지, 분위기를 바꾸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 뭐예요? 색채 조절이겠죠. 색채 연상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들이죠. 그쵸? 뭔가 노랑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파랑 바다, 녹색은 자연, 뭐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용도에 맞는 실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색채 효과. 자, 색채 조절은 항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디자인의 4대 조건에서 한목적성에 들어가겠죠. 그쵸? 색채 조절을 할 때는 한목적성과 신미성,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디자인의 4대 조건에서. 적용이 잘못된 것은, 자, 로맨틱은 중명도의 회색, 그리고 다크톤의 파랑이래요. 자, 로맨틱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과 연관되고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로맨틱은 약간 뭔가 분홍 색깔이라든가 파스텔 톤이라든가 화이트라든가 되게 연한 연노랑이라든가 이런 여성스러운 색이 어울리는 거지, 중명도 회색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소극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크톤의 파랑이나 중명도 회색은 약간 겨울의 배색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로맨틱한 배색은 계절로 말한다면 약간 봄 느낌이 나는 배색. 지금 현재 제가 입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봄 느낌으로 배색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식욕 촉진은 비비드 주황. 자, 식욕 촉진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나다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꼭 형광펜 좀 쳐주세요. 다른 것도 중요한 내용들 나왔어요. 자, 난색 계열이 식욕을 촉진해줘요. 그래서 라면이라든가 과자는 대부분 다 난색 계열이죠. 자연, 라이트 톤의 녹색, 연두. 자, 이런 게 자연의 배색으로 볼 수 있죠. 자, 보라나 자주 자체는 굉장히 왕실이라든가 북이 뭔가 이렇게 그런 식이라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어떤 무슨 뭐 재벌집 부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뭐 녹색이라든가 뭐 녹색이라든가 뭐 파란 계통보다는 약간 어떤 보라 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제 옷으로 입고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이 아니고 바로 다음은 안전과 색채를 볼게요. 안전과 색채가 연결되면 국제적 언어처럼 사용돼서 위험과 경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알리는 상징이 된다. 자, KSA 350에 여기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여기에 규정된 거를 한번 보면은 요거 문제 출제 좀 자주 나와요. 자, 보면 자, 보면 빨강, 주황, 노랑. 자, 여기에서 빨강과 주황이 조금 잘 헷갈리고 뭐 파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빨강, 주황, 노랑, 난색 계열이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난색 계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빨강은 정지, 금지 정말 중요하죠. 차들이 막 이렇게 사고 나게 위험 예방하는 데라든가 이런 경고는 대부분 다 빨간 계열이에요. 고도의 위험, 화학류의 표시. 주황 같은 경우에는 위험, 항해항공의 보안, 구명부터 구명부다 조금 다른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노랑도 경고주의인데 여기 빨강은 좀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반면 경고주의 그리고 장애물. 그런데 빨강, 주황, 노랑 근데 어느 큰 개념도 비슷하게 이제 여기에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파랑은 어떤 특정한 지심이 사실의 고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녹색은 자주 나오죠. 안전. 구급장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구급장비 배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컬러 실기 같은 경우에도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있으면 무조건 좀 녹색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라는 방사능과 관계된 표지 흰색, 검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전배색 같은 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KS 안전 색강 뭐 황록 자체가 이제 녹색 계열과 플러스 황색, 노란색이 섞인 거죠. 피로회복, 위안. 녹색은 안전표시. 주황, 조심, 주의, 위험, 긴급. 알아두시고요. 자, 컬러 테라피. 저랑 지금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이 컬러 테라피 쪽으로 자격증을 지금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색채 치료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컬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자격증과 그리고 유명한 직업을 볼 수 있어요. 시간당 이 컬러 테라피 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거의 뭐 한 10만 원에서 그냥 사람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1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사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도 거의 의사만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색채를 이용해서 정신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병원 가기 싫어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색채 치료가 굉장히 좋겠죠? 그림 그리면서도 어떻게 치료하는 거니까. 근데 이 컬러 테라피를 제가 예전 교양 과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아이의 마음 상태가 색에 굉장히 반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그러면 어둡거나 이런 학생들은 고명도색보다는 조금은 약간은 막 색상 어둡고 이렇게 좀 탁한 색깔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막 영향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색채 치료는 주로 많이 쓴 게 빨강과 파랑이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 색채 치료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된다라는 거. 되게 신기한 부분이죠. 그만큼 색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컬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여러모로 도움된다라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색채 고유 파장과 진동. 이게 왜 컬러 테라피가 그렇게 영향을 주느냐 보면 색채 고유 파장과 진동이 인간의 신체 조직에 영향을 바로 미쳐요. 그래서 건강과 정신적 균형을 취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빨강부터 보면은 빨강은 심장과 혈액순환 자극을 주며 적혈구를 강화시킨다.
다 이건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빛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빨간색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흥분색이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근육계에 영향을 미치고, 주황은 성적 감각을 자극하고 소화기에 영향을 주고 체액을 분비시킨다 라는 거. 노랑은 맑게 하고 소화기 깨끗하게, 신경 강한, 녹색은 혈액순환 높고 여러 가지 쭉쭉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다 외우세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파랑은 이게 또 침착한 색이잖아요. 보면 진정 효과가 있어요. 빨강은 아까 흥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쵸? 파랑은 진정 효과와 혈압을 낮춘다. 그러니까 고혈압을 낮추는 거죠. 자, 빨간색과 어떻게 보면 좀 대비가 되죠. 빨간색 다시 한번 보면 빨간색은 뭐였어요?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했어. 근데 파란색은 혈압을 낮추죠. 그래서 흥분색, 진정색에 따라서 어떤 그 색상의 앞에 배운 내용과 또 연결시켜서 컬러 그 효과도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고요. 청록은 강장제, 그리고 흉선, 감염에 대한 면역 성분을 높인다.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청록색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색 감염에 대해서 어떤 그 자연 치유력 이런 거 연관시켜서 면역성을 높인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셔가지고 외워 놓으시면 좋겠죠. 남색은 마취제 색으로 사용하고, 보라는 여러 가지 신경 진정, 두뇌 신경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그 4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색채 마케팅의 개념. 자, 그럼 기출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중 색채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색채 치료는 질병 국소적으로 보지 않고 국소적으로 로저 못해놨고 전체적으로 자연 치료를 높이는 보완 치료법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색채 치료는 인간의 조직 활동을 회복시켜 주거나 억제시켜 주지만 동물에게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동물에게도 방금 전에 검증됐다고 했었죠? 색채 치료는 과학적인 현대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자연적인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의대를 전공한 사람들이 컬러를 조금 공부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색채 치료는 고유한 파장과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색채 처방과 반응을 연구한다. 자, 뭐다? 파장과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색채 처방과. 그래서 아까 전에 각각 색상별로 영향이 있었잖아요. 노랑은 어디에 대고, 녹색은 심장기관, 파랑은 자율신경계 조절, 그리고 보라 같은 경우 두뇌신경계. 그래서 그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장파장이냐 단파장이냐 중파장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신경계에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 테라피를 이용한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변비에 좋은 어떤 그림, 차분해지는 그림, 여러 가지 우울하지 않게 하는 그림, 이런 것도 예전에 어디 싸이월에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거기에 쓰이는 색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색상들의 그 각각 주황은 이런 것, 노랑 이런 것, 그런 걸 연결시켜서 주도색으로 그거에 그림에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외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컬러 테라피에서 각각의 그 색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제에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외워두고, 안정과 색채 중요합니다. 안정과 색채, 그리고 앞부분에서 색채 그 조절에 대한 뜻과 이거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번 4강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색채 조절과 색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제 생각에는 틀릴 염려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자, 그러면 4강은 이렇게 좀 짧게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색채 마케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원리와 포피 그리고 마케팅의 기능 등등 여러분들 수업을 할 텐데, 자, 지금까지 1강부터 4강까지는 사실 좀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4강부터 이제 5강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부터 가면서는 사실 미술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뒷부분부터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강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1강부터 4강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셨고 이제 다음 단원부터 마케팅부터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예습 꼭 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